좌석보다 큰 자존심. 며느리 친정을 무시하는 인간 말종 시가. 전화벨이 울렸다. 저녁 찌개를 끓이려던 나는 순간 손을 멈추고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니. 잠시의 뜸. 곧 들려온 목소리는 싸늘하고 단호했다. 내 친정 식구들, 강미지 결혼식에 오지 말아라. 예식장 좌석이 부족하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귀를 베고 들어왔다. 잠시 멍하니 서 있던 나는데 하고 되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되풀이했다. 민구 누나 쪽에서 이미 하객이 많아. 좌석이 모자라니 괜히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내 친정은 빠져라. 뒤에서 국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냄비를 잡을 힘조차 없었다. 순간 머릿속에 스친 것은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었다. 한평생 성실히 살아온 아버지,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어머니, 그리고 나를 응원하는 오빠와 동생들. 그들이 시댁의 결혼식장에서 좌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는 것. 그건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명백한 모욕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강민구. 그는 소파에 기대 앉아 축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내 표정이 굳어있는 걸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뭐래? 나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다. 어머니가 우리 친정 식구들 결혼식 오지 말래. 좌석이 부족하다면서.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리모컨으로 소리를 줄였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단 한마디뿐이었다. 그래. 뭐 좌석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지. 그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걸 느꼈다. 어쩔 수 없지? 내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 부모님, 내 가족을 예식장에서 배제하는데 내가 남편이라면서 그냥 넘어가겠다고. 그러나 민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TV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 침묵이, 그 무심함이 더 큰 모욕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 옆방에서 시아버지 강도철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허세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결혼식이라는 게 원래 체면 싸움이지. 좌석은 체면이야. 괜히 자리 채우겠다고 친정 데려오면 그게 더 창피지 않나?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나는 순간 속으로 쓴웃음을 흘렸다. 체면. 그들은 체면이라는 가면 뒤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래, 좌석이 부족하다지.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좌석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 순간 내 안에서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그들의 오만함에 답해주리라. 그날 저녁 나는 마음이 무겁게 친정집을 찾았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계셨다. 오빠와 동생은 퇴근 후 막 들어온 듯 여전히 외투도 벗지 않은 채였다. 나를 본 가족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번졌지만 내 굳은 표정을 보고 곧 긴장으로 변했다.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오늘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어머니가 우리 친정은 강미지 결혼식에 오지 말래요. 예식장 좌석이 부족하대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신문이 퍽 하고 무릎 위에 떨어졌다. 뭐라고? 굵은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오빠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아니, 장모님이 장인 장모님을 안 오시게 한다고? 그게 사람 대접이야. 동생은 입술을 깨물며 그럼 우리 언니는 뭐가 되는데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남편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만 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젓가락을 꼭 쥐고 서 계셨다.
그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다. 내 자식이 시집가서 대접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까지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모두의 분노를 차분히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그래서요. 우리 그냥 여행 갑시다. 결혼식장에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순간 모두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낮게 물었다. 내가 진심이냐? 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마주했다. 네. 결혼식은 좌석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좌석이 부족하다는 말로 배제했어요. 그런 자리에 굳이 앉을 이유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오빠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차라리 그게 속 편하겠다. 억지로 가서 수모당할 바엔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게 낫지. 어머니는 눈가를 닦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참 독하다 싶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야. 내가 이 집 딸이란 게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말을 맺었다. 좋다. 그럼 우리 여행 가자.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만의 잔치를 하자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얼어붙었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무시당한 자리 대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이곳, 내 친정이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좌석은 그들에게 맡겨두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예식 전날 강 집안은 들떠 있었다. 거실에는 흰색 드레스와 한복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거대한 꽃바구니들이 줄지어 배달되어 들어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들뜬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신부가 될 강미지는 온종일 드레스를 입고 벗으며 거울 앞에 섰다. 엄마 이거 어때? 허리 라인이 너무 드러나나? 아니 아주 좋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장옥자는 눈을 반짝이며 딸을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는 어머니의 애정뿐 아니라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민구 며느리네 친정이 빠졌으니 자리도 한결 여유롭겠다. 하객들 시선은 오롯이 우리 집안으로 쏠리겠지. 그녀는 속으로 흐뭇하게 웃었다.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집안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는 장이었다. 좌석 하나에도 의미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 친정이 체면을 떨어뜨릴 존재였고 잘라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어머니, 이쪽 하객 좌석은 어떻게 배치할까요? 예식장 담당자가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옥자는 테이블 배치도를 유심히 보며 말했다. 우리 친정 쪽은 앞자리에 단단히 세우고 민구 쪽은 간소하게 해요. 좌석이 모자라니 며느리 친정은 아예 빼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잘했다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다. 강도철은 그 옆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코웃음을 쳤다. 하, 그거 잘했네. 좌석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체면이 문제지. 괜히 볼품없는 쪽 불러와서 흉 잡힐 필요 있나? 내일만큼은 우리 강 집안이 주인공이어야지. 그러자 강민구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민구야, 내 와이프는 뭐라 하디? 강도철이 건성으로 묻자 민구는 담배를 물듯 말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별것 아닌 걸로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거 아냐? 여자는 원래 자기 집안 챙기려는 속이 있어서 문제라니까. 강도철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순간 민구의 귓가에 아내의 차가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어쩔 수 없다는 그의 대답에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을 보내던 모습. 민구는 순간 찌릿한 불안을 느꼈지만 곧 다시 침묵으로 자신을 감쌌다. 그날 밤 시댁은 흥청거렸지만 어딘가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옥자와 강도철은 체면을 세울 결혼식을 꿈꾸며 흡족해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내가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 결혼식장에서 가장 큰 빈자리는
바로 나의 가족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미지의 결혼식 날 아침 예식장 로비는 분주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강미지가 긴장된 얼굴로 거울을 보고 있었고 장옥자는 옆에서 부조금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허세로 치장한 강도철은 친지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하며 체면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정작 나와 내 친정 식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민구야, 내 장모님네 사람들은 언제 오는 거냐? 좌석도 다 비워놨는데. 사촌이 물었다. 그 순간 장옥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좌석이 부족하니 오지 말라 했더니 정말 안 온 거야. 강민구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이미 주변에선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며느리 쪽 식구가 안 왔다네. 이런 결혼식 처음 본다. 사돈끼리 사이가 저렇게 안 좋은가 봐. 결혼식은 화려하게 준비되었지만 빈자리는 도드라지게 보였다. 신랑 측 좌석은 빽빽했지만 신부 측 좌석은 어색하게 비어 있었다. 사진사가 단체 촬영을 시도했을 때 그 빈자리들은 마치 깊은 흠집처럼 모든 이의 눈에 들어왔다. 장옥자는 결국 신부 대기실에서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망신이니? 며느리 그 애가 일부러 친정을 안 데려온 거잖아. 저게 며느리야 원수지. 강민구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만 떨군 채 식장을 떠도는 눈빛만 흔들렸다. 한편 나는 바닷가 호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엄마, 여기 너무 예쁘다. 사진 좀 찍어줘요. 조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친정 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다운 평안을 느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무거웠다. 지금쯤 시댁은 뒤집어졌겠지. 강옥자 여사가 어떤 얼굴로 손님들 상대하고 있을까? 민구는 또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까? 나는 일부러 핸드폰을 꺼내보지 않았다. 하지만 곧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너 지금 어디야? 왜 안 왔어? 시누이 강미지.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다니. 시어머니 장옥자.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 강민구. 나는 그 문자들을 보며 피식 웃었다. 망신을 준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지. 그 순간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억울하게만 살지 않겠어.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시댁은 발칵 뒤집혔다. 장옥자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아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 지적했다. 강미지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친정 쪽이 안 왔다니. 민구야, 내 아내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장옥자의 목소리는 집안을 울렸다. 강도철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들고 있었지만 평소의 허세와 자신감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게 참 우리 체면이 그냥 다 구겨졌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민구는 그 앞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옆에 있었다면 당신은 이제 어디 편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나는 단호하게 마음을 고정했다. 그리고 장옥자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결혼식 망치고 우리 가족 체면 다 구겼잖아. 나는 차분히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일부러 친정을 빼먹은 게 아닙니다. 좌석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저 배려한 것뿐이에요. 배려? 그게 무슨 배려냐?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 거잖아. 장옥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모욕받게 두지도 않을 거예요. 결혼식 좌석보다 중요한 건 제 가족과 제 자존심입니다. 장옥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도철은 황당한 표정으로 와인을 내려놓고 민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그 순간 시누이 강미지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언니가 왜 우리 결혼식에 안 와? 그녀의 눈에는 서운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강미지 씨, 저는 결혼식보다 제 가족의 행복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시댁 어른들은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채 말을 잃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단호함과 당당함이 그들을 압도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시댁의 압력이나 모욕에 흔들리지 않겠다. 내 삶과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균열이 생겼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선택한 자유 그리고 내 가족과의 연대가 나를 든든하게 만들고 있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다. 차 안은 웃음과 수다로 가득 찼다. 와, 언니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여행 온 건 처음이야. 조카들이 신나서 창밖으로 손을 내밀며 바람을 맞았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아무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 친정 부모님도 마음껏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다. 이런 시간 정말 필요했구나. 언니가 잘 결정했어. 굳이 예식장에 억지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걸. 모두의 얼굴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느껴졌다. 한편 시댁은 발칵 뒤집힌 상태였다. 장옥자는 친척들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내 소식을 확인하려 했지만 나의 여행 사진과 메시지를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 좌석 부족? 아, 저 여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해. 강도철은 체면이 무너진 것을 감추려다 결국 안절부절 못하며 와인잔을 자꾸 들었다. 강민구는 여전히 묵묵히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수동적이거나 무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미묘한 갈등과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데 나는 왜 가만히 있었나?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한편 우리는 바닷가 근처 카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다. 조카들은 모래사장에서 뛰놀고 부모님은 나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시간이지.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식장보다 소중한 건 바로 이 순간이야.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핸드폰으로 시댁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미묘한 만족감이 스며왔다. 그들은 당황하고 발칵 뒤집히고 체면을 구겼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결심했다. 다음부터는 나와 내 가족이 중심이 될 거야. 남의 체면보다 내 행복이 먼저다. 여행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와 자존심을 되찾는 선언이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삶의 균형은 남의 눈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족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행에서 돌아온 날 집안은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장옥자는 문 앞에서 서성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분노와 체면의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 여행이라니 어떻게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날카로웠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결혼식장 좌석보다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장옥자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강도철은 여전히 체면을 세우려 애썼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허망하게 흔들렸다. 체면이 다 구겨졌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그리고 강민구. 그는 예전처럼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분명 달랐다. 내가 결연하게 시댁과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점점 자신이 무심히 방관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후회로 흔들렸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저는 제 가족과 제 삶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겁니다. 시댁의 압력이나 모욕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장옥자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당당하다니.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조금의 당혹이 섞여 있었다. 강미지도 멀리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언니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강미지 씨, 누구도 나 대신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균열이 깊어졌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체면이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삶이 가장 중요해.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의 길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누구도 내 가족을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야.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스산하게 울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결연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좌석 하나로 시작된 작은 갈등은 나와 내 가족이 지켜야 할 삶의 가치와 자존심을 확인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결혼식 후 시댁은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나는 친정 가족과 여행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조카들과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며 나는 깨달았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시댁에서 연락이 왔지만 나는 차분히 답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가족과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강민구도 점점 변화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체면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과 행복이 먼저야. 그의 손을 잡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갈등 속에서도 균형과 선택은 우리 가족에게 달려있다. 결혼식 후 몇 주 시댁은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조심스러웠다. 장옥자와 강도철은 내 단호함과 가족의 결속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민구와 나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이제는 남의 눈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족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시댁과 친정 모두 조심스럽게 만나며 긴장감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극단적 충돌은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좌석 하나, 체면 하나로 내 삶을 흔들게 두지 않겠다. 내 가족, 내 선택,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작은 갈등은 내 삶과 가족의 가치와 자존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식 사건은 과거가 되어갔다. 시댁은 여전히 내 단호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남편 강민구와 나는 이제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주말 우리는 친정과 시댁을 조심스럽게 방문했다. 장옥자와 강도철은 겉으로는 여전히 권위를 세우려 했지만 눈빛에는 내 단호함을 인정하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체면보다 내 삶과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것. 조카들과 바닷가를 거닐며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작은 갈등은 큰 깨달음을 주었고 나는 진정한 자신감을 얻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족과 나 그리고 내 선택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